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34년 6월 30일에 있었던 장검의 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1934년 6월 30일 테게른 호수에 있는 바드 비제 호텔로 나치 돌격대원들을 소집합니다. 렘은 이제 그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 그 나치 돌격대들의 미래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히틀러와 회의를 기대하면서 이 호텔에 집결하게 됩니다. 나치는 독일 국방군으로부터 1300명의 지원을 받고 SS 친위 대원들과 함께 이제 새벽에 이 바트 비제 호텔로 몰래 잠입해서 렘 일당을 갖다가 체포해서 숙청합니다. 나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돌격대를 갖다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돌격대는 거리의 해결사였다. 이런 이제 역할을 해왔는데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거리의 해결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돌격대의 일부는 경찰과 보조 경찰로서 재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수상이 된 첫 해에는 나치 돌격대는 기존의 3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1933년 여름부터 회기라의 영향으로 글라이 안샬퉁 회기라의 영향으로 200만 명의 철모단과 기타 다른 조직들이 돌격대에 새로 편입돼서 새로운 단일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렘은 돌격대를 제1예비병력과 제2예비병력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여름까지 돌격대는 무려 4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자, 나치 돌격대가 거리의 해결사라는 것은 히틀러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제1당이 되고 독일 보수 우익들의 담합의 결과로서 수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치 돌격대는 거리에 있어서 어떤 테러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독일 중산층들의 안정성을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나치 돌격대의 그런 폭력성을 갖다가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적에 대한 테러라든지 집회를 방해한다든지 거리 투쟁을 통해서 온갖 비합법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히틀러의 집권에 도움을 주기는 주었지만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나치 돌격대의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이제 히틀러에게도 나치에게도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렘은 1차 세계대전 때 대위로 전역합니다. 렘이 맡았던 직책은 주로 보급품을 갖다 관리하는 장교였습니다. 히틀러와 친구 사이였으며 돌격대의 수장이었습니다. 렘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였으며 돌격대가 군부를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렘은 무엇보다도 자본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와 자본가들은 렘의 좌파 성향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나치 돌격대 안에서 그 히틀러와 괴링과 괴벨스와 힘러는 자본가 편이면서 독일 군부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쪽이었지만 렘은 자본가 적대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고 그래서 나치 돌격대를 통해서 자본가 집단과 군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격대 안에서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한 건 렘이고 돌격대 안에서 우파 성향이 강한 건 히틀러였기 때문에
히틀러와 렘은 둘이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나치 돌격대를 이해하고 왜 나치 돌격대가 이제 그 와해되면서 친위대로 재편성되는가 요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열쇠가 됩니다. 자, 히틀러가 렘을 제거하자니 그동안 돌격대의 공헌과 역할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돌격대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군부와 자본가들로부터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어떻든 간에 내전의 발발 가능성을 피하고는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치 돌격대를 갖다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렘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자신의 친구이자 정치적인 동료인 렘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명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렘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히틀러는 돌격대는 소녀들의 기숙사가 아니라 거친 전사들의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렘을 약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렘 일당은 히틀러의 이런 두둔을 갖다가 자신들에 대한 자유보증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나치 돌격대의 과도한 폭력, 그 다음에 나치 돌격대의 그 수장인 렘이 자금을 횡령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명령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히틀러가 그 렘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그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히틀러를 제거하자니 그 명분이 뭐 그렇게 그 합당한 것 내지는 어떤 적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노하고 힘노의 부관인 하이드리히가 이제 렘은 프랑스하고 내통하면서 반란을 획촉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있지도 않은 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한테 건의하면서 힘노와 괴링이 렘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작한 내용을 갖다가 히틀러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제 반란죄라고 하는 이 죄를 갖다가 렘에게 적용시킵니다. 렘은 자신이 독일 군대의 국방장관이 될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군이라는 회색 바위는 돌격대라는 갈색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히틀러를 갖다가 자극하게 되고 히틀러는 이런 렘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제재를 가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국방장관 볼른베르크는 히틀러를 압박하면서 돌격대의 월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볼른베르크는 히틀러에게 돌격대를 갖다가 정리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독일의 대자본가들은 렘의 사회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매우 반발했습니다. 나치 돌격대 안에서도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렘을 중심으로 하는 돌격대였습니다. 그래서 렘은 자본가들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렘은 비록 자기들이 공산당하고 매일 싸웠지만 공산당이나 이 나치 돌격대들은 사회 하층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 싸우면서 묘한 어떤 동질감, 서로 적이지만 동질감 내지는 어떤 연민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렘의 이런 돌격대 안에서의 사회주의적 성향은 대자본가들에게서는 하나의 그 눈에 아직 가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대자본가하고 군부의 편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면서 렘의 좌파적 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다가 돌격대 안에서 제거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렘 쿠데타가 이제 1934년 6월 30일 날 발생해서 7월 1일 날 이것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 쿠데타가 있고 난 한 달 뒤에 독일에서는 이제 수권법이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갖다가 히틀러라고 하는 수상에게 이 권한을 갖다 위임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회주의의 종말이자
이제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다가 완전히 통일하는 이런 어떤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아직 수권법을 갖다가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히틀러는 수상의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수상과 대통령의 어떤 비상대권을 갖다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수권법은 아직은 히틀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검의 밤을 계기로 해서 히틀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입법으로 추진하고 제국의회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게 합니다. 1934년 6월 17일 파페는 마부르크 대학에서 히틀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 원고를 작성한 사람은 보수 지식인 에드가 융입니다. 히틀러를 고용했다고 자부했던 파페는 나치 정권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히틀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합니다. 1934년 6월 17일 파펜의 마부르크 대학에서의 이 강의가 히틀러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어떤 비판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독일이 전체주의화돼 가면서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반대에 대해서 관용과 자비를 갖다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뜻합니다. 그 에드가 융이 작성한 원고에서는 히틀러의 어떤 정권이 순리를 거스르는 전체주의적인 요구를 하고 독일의 혁명이라는 덮개 아래 감춰진 채 창궐하고 있는 몰 개성과 허위성과 정당성의 결여와 오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나치 정권을 비판합니다. 스탈린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적인 키로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내의 모든 장성들을 숙청합니다. 그래서 1941년 독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련군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독일군한테 당했던 배경에는 소련군 내에서 모든 장성들이 거의 숙청되었기 때문에 전투를 지휘할 만한 능력 있는 장군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정적인 뇌물 제거했지만 독일 군부를 숙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히틀러는 독일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돌격대가 독일 군대를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뇌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히틀러는 뇌물 갖다가 제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든 간에 히틀러의 근본 목적은 히틀러가 독일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일 군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돌격대가 독일 군대를 갖다 접수하겠다는 이런 뇌매 주장을 갖다가 히틀러는 일축해버린다는 거죠. 히틀러는 렘 쿠데타를 갖다 분쇄해버리기 위해서 선제 방어 공격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는 독일 시민 계급의 정치적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유혈 사태를 통한 진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제 제국의회에서 7월 3일 날 연설을 합니다. 나는 반역의 주모자들을 총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우리들 내부에 있는 독이 스며든 우물이 우리에게 염증을 일으키고 있으니 맨살이 드러날 때까지 그 골문 부위를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 13일 베를린 의회 연설에서 독일 군대는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충성 맹세서를 합니다. 나는 신 앞에서 독일 제국과 독일 민족의 총통이자 군의 최고 명령권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맹세하며 이 맹세에 내 삶을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군인들은 이제 군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충성 맹세서를 갖다가 이제 서약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독일 군부가 히틀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과정이 됩니다.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과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공식적인 살인 공모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렘 쿠데타 이후 독일 군부와 히틀러의 이제 관계였습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에 국가와 지방의 반역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는 국가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7월 3일 날 히틀러는 제국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제 만장일치로 히틀러의 그 수권법에 대한 이제 이 결의를 갖다가 통과시키게 됩니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독일 국민을 크나큰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자, 오스발트 슈펜겔러는 이제 나치 돌격대가 갖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적절한 논평을 합니다. 모든 혁명적 움직임은 근위병을 앞세우고 나아가지만 일단 승리를 얻으면 그 근위병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현실적인 지도자는 가책도 없고 고마움도 모른 채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그들을 저버린다. 그 근위병들은 애초에 그가 그런 목적을 위해 발탁한 자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스발트 슈펜글에 따르면 히틀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돌격대를 갖다가 토사구팽시켰다.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장검의 밤 사건을 통해서 당내 반대 세력이었던 그레고르 슈트라스와 오랜 숙적이었던 폰 카르를 제거합니다. 제국 수상을 지낸 크루트 폰 슐라이어와 그의 최측근인 폰 브레도프 장군도 제거합니다. 연설문을 작성한 에드가 융과 파펜의 충실한 보좌관이었던 보제 등 모두 89명을 갖다가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이제 당 내에서 자기의 정적을 갖다가 제거함으로 인해서 히틀러는 독재 권력으로 가는 아주 탄탄한 길을 갖다가 마련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권과 입법권의 이 통일된 이 기능이 히틀러에게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이 장검의 밤이라고 하는 사건이 지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하튼 수권법의 통과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가 집행하는 히틀러에 대해서 그 어떤 반대 세력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히틀러는 독재로 가는 길에 마지막 마침표를 갖다가 장검의 밤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스탈린은 히틀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일을 처리했군 하면서 감탄을 했고, 히틀러는 늘 자신의 롤 모델로서 히틀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튼 독재자가 독재자를 찬양한다라는 것, 이건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는 장검의 밤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갖다가 소유하는 계기를 확보했고, 이것은 훗날 독일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재앙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